지구상 가장 귀한 보물이 금괴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상상조차 못할 색으로 타오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날개에 무지개를 품은 새부터 보석처럼 빛나는 심해 생물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타는 앵무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그저 동물이 아닌 자연이 빚어낸 위대한 걸작입니다. 월드클립에서만 특별히 소개하는 지구상 가장 화려한 동물들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색으로 당신의 세상이 폭발할 테니까요. 로열 플라이캐쳐, 바로 정글에 감춰진 왕관입니다. 중미와 남미의 열대우림 깊은 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정도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새가 살고 있습니다. 갈색 깃털과 작은 체구는 전설 속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놀라거나 구애를 하는 그 순간 로열 플라이캐쳐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고요하던 숲은 다채로운 색으로 폭발합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불꽃처럼 부채꼴 모양의 왕관이 활짝 펼쳐집니다. 주홍색, 주황색, 노란색 깃털의 끝부분은 깊은 밤의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평범한 몸에서 터져나오는 보석 같은 왕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장관입니다.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은 이 새가 태양의 축복을 지녔다고 믿었으며 캐노피 속에 숨겨진 신성한 메신저로 간주했습니다. 과학계조차 그 신비로움을 인정합니다. 이 왕관은 야생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어 연구자들 역시 그 진짜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기일까요? 위협을 막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고대의 신호일까요? 길이는 고작 7인치에 불과하지만 로열 플라이캐쳐는 그 이상의 전설을 품고 있습니다. 평범함에서 장관으로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가장 특별한 경이로움이 종종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로열 플라이캐쳐는 그저 운 좋은 재주를 가진 겸손한 새일까요? 혹은 자연이 아직 밝히지 않은 비밀의 수호자인 걸까요? 누디브렌치 바다의 환상적인 방랑자, 햇빛이 몽환적인 빛으로 스며드는 파도 아래 살아있는 예술 같은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넌 불빛으로 치장한 바다 달팽이 누디브렌치입니다. 몸은 강렬한 파란색 타오르는 주황색 빛나는 노란색 등 불가능해 보이는 색들로 빛나며 어떤 화가의 상상보다도 더 야생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포식자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로 그 아름다움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수많은 누디브렌치는 독성 해면이나 말미잘 해파리를 먹고 그 독을 훔쳐 자신의 몸에 축적합니다. 일부는 독이 있는 종의 색을 모방하여 생존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누디브렌치 종은 3,000여 종이 넘으며 각각의 종은 이전보다 더욱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고 어떤 종은 불타는 왕관 같은 아가미를 가졌으며 몇몇은 먹이의 독세포를 자신의 갑옷으로 활용합니다. 다이버들은 이들을 바다의 나비라 부르지만 사실 이들은 연약한 방랑자이자 동시에 무자비한 생존자입니다. 태평양의 오랜 전설에는 빛나는 영혼이 바다 밑을 기어다니며 어부들을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 환상은 이 찬란한 달팽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산호 위를 유영하는 누디브렌치를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연체동물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다가 가장 작은 생명체조차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일까요? 흰동가리 산호초의 그림자 속 수호자. 인도 태평양에 넘실대는 파도 아래 주황색과 흰색의 빗줄기가 해파리를 닮은 말미잘에 흔들리는 촉수 사이를 오갑니다. 작고 밝으며 심지어 장난기까지 있어 보이는 흰동가리는 살아있는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생존자는 자연계에서 가장 기묘한 공생관계 중 하나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과 위험 사이의 계약입니다. 불타는 듯한 주황색과 순수한 흰색 띠가 검은 테두리로 감싸인 대담한 줄무늬 덕분에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흰 동가리는 거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합니다. 독성을 지닌 말미잘의 품속에서 대부분의 물고기에게 그 촉수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흰 동가리는 점액층으로 몸을 덮어 이 치명적인 감옥을 안전한 요새로 만듭니다. 덕분에 포식자 물고기는 접근하지 못하고 흰 동가리는 안식처와 사냥터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그들의 사회 구조입니다. 흰 동가리는 지배적인 암컷이 이끄는 작은 그룹에서 살아가는데 암컷이 죽으면 가장 큰 수컷이 성별을 전환하여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바닷속 왕국에서 성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동맹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흰 동가리가 말미잘을 위해 진화한 건지 아니면 말미잘이 흰 동가리에게 맞춰 변한 건지. 해안 지역의 민담에서는 이 생명체를 장난과 웃음 뒤에 숨은 수호자로 묘사합니다. 다음에 산호초에서 흰 동가리가 불꽃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과연 그들은 단순한 바닷속 코믹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파도 아래 진정한 생존의 대가일까요? 금계숲의 봉황, 중국 서부의 안개 낀 숲, 깊은 곳에 마치 전설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눈부신 새가 서식합니다. 바로 금계입니다. 타오르는 듯한 노란 왕관 불꽃처럼 흘러내리는 주황색 망토, 그리고 진홍 에메랄드 청색으로 빛나는 몸통까지. 이 새는 그저 숲바닥을 걷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불태우는 듯합니다. 햇살이 캐노피를 뚫고 깃털에 닿는 순간 이 새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있는 봉황처럼 불타오릅니다. 수컷의 길이는 1밀크가 넘고 황금빛 꼬리는 마치 녹아내린 리본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구애할 때 그들은 화려한 쇼를 펼칩니다. 망토를 불타는 아치 모양으로 펼치고 암컷 주위를 맴돌며 살아있는 불꽃의 춤을 보여줍니다. 현지인들은 이 새가 신성한 기운을 가졌다고 믿었고 중국 전설 속에서는 번영과 권력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또 다른 신비를 낳았습니다. 전설 속 봉황인 펑황은은 금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 눈부신 깃털이 중국의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신화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금계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지만 야생에서는 여전히 포착하기가 어려워 울창한 대나무 숲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이 불꽃을 숲속에서 마주한다면 당신은 그저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봉황의 전설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신화를 목격하는 걸까요? 블루 모르포 납이 살아있는 하늘의 조각. 만약 하늘의 한 조각이 자유를 얻어 날아다닌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중심부에는 너무나 찬란해서 믿기지 않을 만큼 푸른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블루 모르포 납입니다. 그 날개는 잘 닦인 사파이어처럼 빛나고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듯한 무지갯빛 광채를 뿜어냅니다. 날개의 길이는 최대 8인치에 이르지만 사실 그 날개가 정말로 파란색인 것은 아닙니다. 미세한 비늘이 빛을 굴절시키고 분산시켜 우리 눈을 속이는 반짝이는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구조색이라 부르지만 남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이 나비는 정글의 영혼과 현실 세계를 잇는 전령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푸른 빗줄기를 경고의 신호이자 숲 자체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환영의 표시로 생각했습니다. 모르포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한순간 번개 같은 파란색 섬광이 녹색 캐노피를 가르다가 다음 순간 날개를 접으면 갈색 아래면이 드러나 그림자 속으로 유령처럼 녹아듭니다. 새나 도마뱀 같은 포식자들조차 혼란에 빠져 하늘 조각을 쫓다가 금세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토록 아름답지만 블루 모르포는 약 105일만 살다가 숲속으로 사라지기 전 잠시 빛나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짧지만 잊을 수 없는 날개에 갇힌 번개 같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블루모르포 같은 생명체는 자연이 기적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동안 그 경이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든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갯가재 심해의 무지개 복서.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유리조차 깨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신이 직접 빚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갯가재 바닷속 무지개 암살자입니다. 그 갑옷은 믿기지 않는 색깔들로 찬란하게 빛납니다. 옥색, 진홍색, 사파이어색, 금빛. 산호초 속 살아있는 만화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포식자는 노련한 잠수부조차 두려워하는 무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군봉 같은 앞발로 시속 50마일에 이르는 속도의 펀치를 날려 총알과 맞먹는 힘을 전달합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물이 끓고 공동현상이라 불리는 빛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심해의 고요함 속에서 갯가재는 작은 수중천둥을 발사하는 셈이죠. 그 눈 또한 전설적입니다. 인간은 3가지 기본색만 보지만 갯가재는 12가지 색상은 물론 자외선과 평광까지 감지해냅니다. 우리에게 산호초는 화려할 뿐이지만 갯가재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과 신호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선원들은 배의 선체를 부숴버리는 바다 악마에 대해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신화가 바로 이 눈부신 파괴자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찬란하지만 폭력적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무적인 갯가재는 기적과 괴물의 경계를 허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가장 위험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가장 완벽한 설계일까요? 페인티드 번팅 북미의 살아있는 무지개. 미국 남부의 고요한 덤불 속에서 갑작스러운 세계 폭발이 풍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바꿔놓습니다. 페인티드 번팅은 흔히 북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 불리는데 마치 무지개의 모든 색을 훔쳐 입은 듯한 깃털을 가졌습니다. 수컷은 사파이어 블루색 머리, 불타는 듯한 붉은 가슴 초록과 노랑으로 칠해진 날개를 뽐내며 마치 수천 개의 노을이 한 마리 새에 응축된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깃털 아래에는 투쟁의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페인티드 번팅은 수줍음이 많고 은밀한 성격 탓에 그 선명한 색채에도 불구하고 울창한 덤불 속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류 관찰자들은 한 마리를 발견하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여깁니다. 마치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려는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암컷은 차분한 초록색 깃털을 지녀 포식자로부터 자신과 둥지를 보호하는 위장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새들은 수많은 신화와 노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부 원주민 전통에서 이들의 색은 하늘 땅불, 물 사이의 화합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는 어두운 단면도 존재합니다. 19세기에는 이 새들이 포획되어 새장 속에서 팔렸고 그 아름다움은 칭송받았지만 자유는 박탈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식지 감소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어 한번 마주칠 때마다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페인티드 번팅이 날아오를 때 그것은 단순한 새가 아니라 덧없고 연약한 자연이 하늘에 그린 한 획의 붓질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것일 겁니다. 어째서 진화는 이토록 숨어 지내는 생명체에게 이처럼 찬란함을 부여했을까요? 보석 딱정벌레, 불을 품은 곤충.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생명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단련된 보석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바로 보석 딱정벌레, 에메랄드와 청동 보랏빛이 뒤섞인 갑옷을 두른 곤충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이 딱정벌레의 등껍질은 프리즘처럼 반짝이며 가만히 있어도 마치 녹아내리는 불꽃이 깜박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에는 최로 1000종 이상의 보석 딱정벌레가 존재하며 아시아의 열대우림부터 아프리카의 사막까지 널리 분포합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이들의 무지갯빛 날개가 사무라이의 갑옷을 장식했으며 빅토리아 시대 유럽에서는 브로치와 부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은 재난 속에서도 번성하는데 불타버린 나무에 알을 낳으면
새끼들은 산불 직후 아직 온기가 남은 땅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들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잿더미에서 부활하라는 봉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 빛에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빛이 나무집 사이 햇살 속에 숨기 위해 진화한 것인지 짝을 유혹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그저 아름다움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보석 딱정벌레는 태양의 조각을 품고 있어 발견하는 이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반짝임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서식지 감소와 산림 파괴가 이 살아있는 불꽃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위험에 처하게 했고, 이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야생에서 보석 딱정벌레가 보석처럼 빛날 때 당신은 단순한 곤충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의 마지막 위대한 걸작을 목격하는 걸까요? 히말라야 모날산의 불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산소가 부족한 히말라야의 얼어붙은 고산지대에서 한 마리. 새가 새하얀 허공 속에서 불꽃처럼 빛납니다. 바로 히말라야 모날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찬란한 깃털을 가졌죠. 에메랄드빛 날개 사파이어 왕관 구릿빛 목, 그리고 황금빛 광채로 뒤덮인 이 사해는 단순히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얼음 속에서 빚어진 보석처럼 다채로운 색으로 불타오릅니다. 길이가 거의 71cm에 달하는 모날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네팔의 국조로서 전설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예시야기에서는 그 찬란한 깃털에 새벽의 조각이 담겨 있어 운 좋게 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설에서는 그 갑작스러운 출현이 변화를 예고하며 마치 산 자체가 경고를 속삭이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구의 기간 동안 수컷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자신의 무지개 빛을 과시하며 색의 향연을 펼치고, 위장한 암컷은 바위 절벽 틈에 완벽히 몸을 숨겨 종족의 연약한 미래를 지켜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반짝이는 색채가 단순한 짝짓기 과시인지 아니면 산악지대의 빛 속에 녹아들기 위한 위장술인지 논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습니다. 지구상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 생명이 한 걸음마다 사투를 벌이는 바로 그곳에서 히말라야 모날은 생존을 장관으로 바꾸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남습니다. 얼어붙은 봉우리를 밝히는 이 불새를 볼 때 우리는 그저 한 마리 새를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산의 비밀스러운 마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를 목격하는 것일까요? 붉은 눈나무 개구리 정글에 살아있는 경고등. 생존이 힘이나 속도가 아닌 단 한 번의 눈빛에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중앙아메리카 열대우림. 깊은 곳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는 포식자를 달아나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붉은 눈나무 개구리의 라임 그린색 몸은 나무집과 완벽하게 어우러지지만 위험이 닥치는 순간 불타는 붉은 눈이 번쩍 뜨이며 정글의 사이렌처럼 공격자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도약하여 안전을 확보할 시간을 봅니다. 낮에는 캐노피 속으로 사라져 밝은 색 발가락을 잎사귀에 붙이고 몸의 색을 감춰 숲의 유령처럼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글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지고 끈적한 발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곤충을 찾아오르는 모든 몸짓은 생존을 위한 섬세한 춤사위입니다. 길이 고작 7cm에 불과한 이 개구리는 자연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모습은 연약하지만 뱀새 심지어 원숭이마저 속일 만큼 강력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붉은 눈이 순전히 방어용으로 진화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정글의 그늘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신비한 목적이 있는지 논쟁합니다. 고대 전설에서는 이 눈을 영혼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라 부르며 포식자와 먹잇감 모두를 지켜본다고 속삭였습니다. 거인과 사냥꾼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색과 용기만으로 무장한 가장 작은 생명체가 어쩌면 생존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라다이스 테너저 무지개로 칠해진 새,
하늘을 직접 손으로 그린 듯한 눈부신 새, 바로 파라다이스 테너저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중 하나로 머리는 밝은 터키석처럼 빛나고 등은 타오르는 초록색, 가슴은 불꽃 같은 빨강, 노랑 보라색으로 줄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날아오르는 순간 살아있는 빛의 선이 됩니다. 마치 무지개가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활공하는 듯한 모습이죠. 길이는 고작 13cm에 불과한 작은 새이지만 그 색채는 자신보다 2배는 더 큰 앵무새나 마코 앵무보다도 훨씬 생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색을 갖게 되었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라고, 또 다른 일부는 숲속의 무지갯빛 잎과 과일 사이에서 몸을 숨기기 위해 이러한 색에 혼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눈에 이것은 그저 초현실적일 뿐입니다. 정글 속 살아있는 그림 그 자체죠. 현지 전설에서는 파라다이스 테너저를 기쁨의 전령으로 여겼으며 그 노랫소리는 폭풍 후 뒤에 햇살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조류 관찰자에게 이 새를 목격하는 것은 금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서 드물고 덧없으며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무리를 지어 모일 때면 숲 자체가 반짝이는 듯하며 무지갯빛 색깔들이 캐노피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존의 보물들이 그렇듯 이 새 또한 연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가 그들의 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색을 잃어가는 열대우림에서 파라다이스 테너저는 계속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찬란함은 영원히 침묵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까요? 라일락 가슴 놀러 아프리카 하늘의 화가. 아프리카의 하늘을 올려다볼 때 살아있는 무지개가 날아오르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바로 라일락 가슴 놀러 너무나 생생하게 채색되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새입니다. 가슴은 라일락색, 날개는 청록색과 초록빛으로 반짝이며 꼬리 깃털은 눈부신 사파이어 색으로 뻗어 있습니다. 비행할 때 이 새는 단순히 나는 것이 아니라 지평선을 움직이는 캔버스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새가 숨막히는 구르기 비행을 할 때면 공중에서 급강하와 회전 뒤집기를 선보이며 마치 끝없는 사바나 위에 환희의 패턴을 그리는 화가를 보는 듯합니다. 길이는 30cm도 채 되지 않지만 사자와 코끼리가 지배하는 광활한 풍경 속에서도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역사 속에서 롤러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부족은 이 새를 신의 전령으로 여겼고 다른 이들은 라일락색 가슴에 석양의 불꽃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눈부신 깃털이 단순히 구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추격 중에 포식자를 혼란시키기 위한 것인지 논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롤러는 평범한 새가 아니라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번성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입니다. 평생 단 한 마리의 새가 하늘을 색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새가 아닐까요? 인도 공작 지구의 왕관을 쓴 무용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아름다움이 별이 아닌 땅 위를 거니는 새의 꼬리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인도 공작, 즉 피콕은 자연계의 왕실 연예인으로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금빛이 폭발하는 듯한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수컷이 꼬리를 펼치면 그 폭은 2mm 넘으며 수백 개의 눈 모양, 무늬가 어디로 움직이든 따라오는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 장관이 너무나 황홀해서 고대 문화권에서는 공작이 신들의 시선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에서 이 새는 단순한 우아함의 상징을 넘어 신성한 존재입니다. 사라스와티 여신과 크리슈나 신과 연결되며 그 깃털은 보호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과학적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최면을 거는 듯한 눈무늬가 단순히 짝짓기를 위해 진화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생존의 비밀을 품고 있는지 논쟁합니다. 우기동한 공작은 상징적인 춤을 추는데 깃털을 활짝 펴고 몸을 떨며 빗속에서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 구애의 순간은 소리색 움직임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축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화려한 깃털을 노린 밀렵 또한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미래 세대도 폭풍우 치는 하늘 아래에서 공작의 신성한 춤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왕실의 멜로디는 침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까요? 지구상 가장 화려한 무용수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동참하시겠습니까? 썬코뉴어, 말하는 불꽃. 날개 위에 태양 조각을 얹은 듯 찬란한 새 썬코뉴어는 자연 속을 날아다니는 불씨와 같습니다. 노랑, 주황, 빨강에 타오르는 색조로 뒤덮이고 에메랄드 그린과 사파이어 블루가 반짝이며 남아메리카 숲속에서 캔버스를 가르는 불길처럼 날아다닙니다. 크기는 고작 30셈에 불과하지만 시선을 뗄 수 없는 빛의 폭발 그 자체죠. 하지만 이 찬란함은 결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썬코뉴어는 시끄럽고 날카로우며 귀를 뚫는 듯 단 울음소리가 정글을 가로질러 마치 불의 나팔처럼 울려 퍼집니다. 큰 무리를 이루면 색과 소리의 폭풍으로 변하는데 토착민들은 이를 떠오르는 태양과 연결지어 재생과 따뜻함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때 브라질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흔하게 살던 이 새들은 현재 야생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삼림벌채와 애완용을 위한 포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야생에서 한 마리를 보는 것은 마치 꺼져가는 불꽃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타오르는 깃털의 목적을 두고 논쟁합니다. 꽃밭 속에서의 위장일까요? 아니면 활력과 도전을 드러내는 대담한 신호일까요? 한편 신화 속에서는 희망의 징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썬코뉴어가 정글의 하늘을 가로지를 때 우리는 그저 날아다니는 앵무새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기 전 태양빛의 마지막 불씨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엠퍼러 엔젤피쉬 산호초의 왕실 유령. 인도 태평양의 청록색 파도 아래 왕실의 의복을 두른 듯한 생명체가 산호 궁전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바로 엠퍼러 엔젤피쉬입니다. 몸에는 금빛과 사파이어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어 햇살 가득한 바다에서 실크 깃발처럼 나부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새끼일 때의 모습은 성체와 전혀 다릅니다. 대신 강렬한 파란색과 검은색의 최면을 거는 듯한 고리가 나선 형으로 감겨 있어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포털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변신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한 생명체가 껍질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는 듯한 그야말로 황제에게 어울리는 변태 과정입니다. 길이가 최대 40cm에 달하는 이 물고기는 잠수부와 과학자 모두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매혹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전설에서는 산호초의 수호자로 여겨졌고 그 눈부신 줄무늬는 악령을 쫓는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섬의 전설에서는 엠퍼러 엔젤피쉬가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잃은 선원의 영혼을 품고 영원히 반짝인다고 전합니다. 오늘날에도 생물학자들은 왜 이렇게 극적인 세계 변화가 일어나는지 논쟁 중입니다. 위장을 위한 걸까요? 성숙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진화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더 신비로운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산호 대성당 사이에서 엠퍼러 엔젤피쉬는 조용한 위험으로 군림하며 말미잘과 해면 사이를 지나는 모습은 마치 왕실 행렬 속 유령 같습니다. 이 생명체를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물고기 한 마리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바다에서는 조용하고 영원하게 아름다움이 지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방식일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부터 그 눈부신 색채에 이르기까지 각각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행성에 살아 숨쉬는 전설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월드클립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모험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